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4일 제98회 토요 마음 공부 열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으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보면은 이게 3분 명상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쯤 되면은 더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준비하시다 보면 좀 시간 맞추기 어렵죠. 그래도 한 1, 2분만 조금만 유념하셔서 정시에 들어오시면 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때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3분 명상 이제 익숙한 분들은 3분 마음챙김 하시죠. 이 고요한 0점 나와 접속하는 훈련 0점 나와의 접속 훈련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훈련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립니다. 제 시간에 와서 꼭 3분 마음챙김 명상 함께 한다. 제가 제자들한테도 꼭 얘기해요. 상담할 때 그 1분 정도라도 내담자와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져봐라. 뭐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면 그냥 나름 1분 동안 숨을 몇 번 세는지 한번 세어보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상담하게 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한번 나름 고요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그냥 허둥지둥해서 강의 들어갈 때 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들어갈 때랑 또 달라요.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분 정도 고요한 시간을 갖고 강의에 들어가면요. 강의가 달라집니다. 아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 회의 시작 전에 1분 정도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회의의 질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최 선생님,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볼 때 조금 산만한 것 같아요. 정땡땡님인데 자꾸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네, 그분 화면은 조금 이렇게 네. 계속 켜주시면 좋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자꾸 어리지럽게 하니까 제가 주의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가만히 카메라를 켜주시면 제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훨씬 제 얘기가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혼자 하지 않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1분이 뭐 길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처럼 이제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시작을 3분 합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는 1분 정도 회의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회의 전에, 상담 전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뭘 시작하기 전에 잠시 1분 정도 고요한 시간 갖는 거. 또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0점 나를 접속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네, 아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잊어버리니까 천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네요. 자, 우리 정서 마음 챙김 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해서 내 마음 보는 거 중요하죠. 자, 지금 기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딱 한번 전체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좋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그다음에 기운이 없으신가요? 활기찬가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우울, 명랑 어느 쪽이신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듯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불안과 편안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조급함과 여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또 미움의 마음에 가까우신가요? 사랑의 마음에 가까우신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화해의 마음, 친절의 마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불만의 마음, 감사의 마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장점이요. 내 마음을 이렇게 객관화하는 훈련도 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단어들이 내 마음을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아, 사랑,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 감사의 마음. 뭐 이거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좀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질의응답 화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장기하 씨의 노래 한번 들었죠? 네, 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노래는 그 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뭐 저작권 이런 게 또 있을까 봐 제목만 같이 해서 올렸고요. 아마 다 노래 또 찾아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왜 부럽지가 않다고 했죠? 네. 우리가 동기 상태 이론, 동기가 없으면 욕구죠.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기 상태 이론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8번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동기좌절 예상인데 동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명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으로 인한 동기 충족도 물론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동기 충족도 없죠. 동기 충족 예상도 없고요.
내가 돈 모아서 요번에 딱 모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무슨 명품 살 수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죠. 그러니까 초연해지는 거죠. 초연해져. 근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게 외제 동기를 내려놓고 이걸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내재 동기를 좀 활성화하자, 이게 강조했습니다. 그냥 무슨 도인처럼 도인 흉내 내지 말고 난 초연하다. 그거는 저는 그걸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도인 흉내 내지 말고 동기가 없으면 물론 스트레스가 없지만 웰빙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바위의 삶을 살 겁니까? 우리 지구의 바위로 왔어요? 나무로 왔어요? 인간으로 왔잖아요. 이 동기를 잘 써서 멋지게 살다 가야죠. 그러면 내재 동기 없이 살면 안 되죠. 동기 중요합니다. 근데 내재 동기를 활성화하자.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죠. 물론 삶 속에서 외재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데 전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라도 내재 동기를 더 늘리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강의할 때는 그 전 시간에 그 복습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떠올려서 확실하게 하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제가 그 전에 제 책에서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인가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제 동기에 특히 좀 초점이 두신 분들, 뭐 돈이나 물론 돈 벌어야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꽂히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말 같은데요. If you win, 이게 또 잘못 써졌네. 다 지워졌군요. 다시 쓰겠습니다. If you win the rat race, you are still a rat. 네가 쥐들의 경주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럼 넌 여전히 래트야. 네가 열심히 내가 이길 거야 막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레드 레이스네. 휴먼 레이스가 아니라 레드 레이스였네. 죽어라고 했어. 1등 하면 뭐해? 어떤 놈은 2등 했다고 막 울고 꼴찌 했다고 울고 막 슬퍼해. 부러워하고 막 괴로워해. 이겼다고 해도 네가 설사 이겼다고 해도 너는 레트야. 레트 레이스에서 이겨봤자 너는 레트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몇 번 강조하죠. 특히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동기로 사나, 내 유한한 삶인데 100년을 살다 간다고 할 때 내 100년 동안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그냥 남들 따라가게 되죠. 시류를 따라가게 돼요. 그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분명히 알고 락강이 말한 대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레트레이스 하고 있나? 레이스 하지 말고요. 그때 제가 한두 달 전에 인용했었죠. It's not a race, it's a journey. 그때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It's not a race, it's a journey.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좋은 웰빙 인지 문장이에요. 웰빙 인지 문장. 이런 웰빙 인지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관을 갖게 해주고 우리 경험은 구성이잖아요. 바르게 구성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It's not a race. 우리 삶은 레이스가 아니야. It's a journey. 우리 여행이야. 관점. 내가 레이스로 살고 있나? 내가 인생을 레이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레이스로 살고 있는데 자신이 레이스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바로 안다면 레이스로 안 살 거예요.
아, 이 삶은 경주가 아니지. 삶은 내가 이 지구에 경주하러 온 거 아니지. 지구 여행하러 온 거지. It's not a race, it's a journey. 설사 레이스를 한다고 해도 if you win the rat race, you are still a rat. 쥐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장기하 씨 그 노래의 의미를 마음 공부와 장기하 씨의 노래 부럽지가 않어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습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 바쁠 건 뭐 있습니까? 평생 할 건데요. 예. 이 지난번에 층간소 오늘 그 배 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배 선생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 지난번에 층간소음 말씀하셨던 배 선생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층간 마음 공부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음 공부와 뭐 배 선생님 오늘 못 오셨더라도 유튜브 보시겠죠? 나중에 층간소음. 제가 지난번에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나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충분하게 더 보완하고 싶어서 제가 좀 층간소음을 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에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와 진짜 층간소음 예 많더라고요. 오늘 보이지 않는데 그 니르님 늘 나오시는 니르님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층간소음 그런 또 스트레스가 있으셨구나를 알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층간소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공부의 주제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쉰다, 본다, 쓴다 다 나오고 우리 그 마음 공부 그 마음 지식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또 층간소음이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또 마음 공부의 주제로 또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봤습니다. 새로운 용어도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관심 갖게 되면 동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동기상태 이론. 동기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이 동기가 생겨버려요. 어떤 동기가 생긴다 그랬죠? 회피 동기가 생겨요.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가 생기니까 이제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들리나 안 들리나. 그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귀트임? 귀트임 현상이래. 귀트임. 이런 전문 용어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막 들리는 거야. 이게 막 와 이제는 안 들리던까지 막 들려. 뭐 윗집 아저씨 뭐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막 온갖 소리가 다 들리나 봐요. 아니 주의를 기울이니까 들리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왼발 느껴보세요. 왼발. 이제 느낄 수 있죠. 제가 왼발 하기 전에 왼발 느꼈어요? 왼발이 지금 아픈 사람 빼고는 지금 제가 왼발 말씀드리기 전에 왼발 느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극이 있었어요. 왼발에서 올라온 자극이. 근데 우리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정신 자원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디 발에다가 쥐를 주겠어요. 근데 제가 왼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왼발로 주의가 가잖아요. 주의가 가면 느껴지죠. 정신 자원이 투입되니까. 우리 생활 소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귀 트임 현상? 귀 트임. 귀가 트인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피 동기가 생긴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들리나 안 들리나. 우리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회피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들리면 안 돼. 그전에는 뭐 하얀 북극곰 뭐 하루 종일 생각 안 했을 텐데 하얀 북극곰을 30초 동안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렵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회피 동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틔이란 것은 이제 마음 공부 동기상태 이론으로 보면 회피 동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들릴 때도 동기 좌절 예상. 다시 또 그 그림 몇 번이죠? 네. 8번. 네, 좋습니다. 이 동기 좌절만 느끼는 게 아니라 동기 좌절 예상. 계속해서 뭐 들리나 또 들리면 어떻게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네, 다시 또 맨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래서 꽂히지 마세요. 특히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생활소음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집은 있어요. 특별하게 우다다다 하는 애들도 있고 특별한 거 있습니다. 그 밖에는요. 회피 동기 만들지 마세요. 붙잡히지 마세요. 그냥 그 웰빙인지 여기 웰빙인지 수행. 그럼 무슨 그림을 한번 또 찍을까? 우리 앞에 잠깐만 보고 올까요? 그림 어느 그림이 좋은가? 그래도 5번이 제일 낫네요. 5번. 네. 그래서 이 긍정심리에서 웰빙인지 있지 않습니까? 웰빙인지. 그래서 그 아마 19번 한번 보여주세요. 19번. 네. 그래서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 네. 그 긍정심리에 여기 웰빙인지 기법 이걸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첫째 회피 동기 만들지 마라. 회피 동기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이 분야의 전문 용어로는 귀띔이라고 한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마음 공부와 층간소음이라는 지금 으로 얘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웰빙인지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죠. 급여리에서 이제 그는 뭡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믿고 해보세요. 그냥 걸리면 안 걸리는 분들은 괜찮아. 그냥 안 걸리고 심상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 조금 예민하거나 혹은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민하지 않은 분인데 좀 무슨 일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는 아니면 뭔가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조용해야 돼. 이런 완벽주의가 갑자기 발동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회피 동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주문처럼 외우세요. 열려라 참게 하면 문 열리는 주문 있죠. 그런 주문이라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주문이에요. 나를 꽂히지 않게 해주는, 나를 자승자박하는 그런 일을 멈추게 해주는, 두 번째 화살을 쏘게 해주지 않는. 그럴 수도 있지. 주문입니다. 주문. 쏠소리. 주문. 마법의 주문입니다. 주문. 와, 대단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안 되면 더 강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돼. 안 믿어지시죠? 물론 늘 되진 않겠지만 연습해 보세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좀 잘 안 돼요. 해보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를 일단 습관적으로 말을 해놓고 그래. 그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화장실 가는 거고 청소하는 거고 애들이 우다다다 뛰고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잘했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 평가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수 있지.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젊은 분들은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조용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는 카페에서 좀 시끌시끌시끌해야 공부가 잘 돼. 시끄러운데 공부 잘 될까요? 시끄러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윗집이 처음 이사 오는 날이다. 이사 오는 날 이제 아주 더 시끌시끌하겠죠. 뭐 우당탕탕 하고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기분 나쁜가요? 그때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사하는 날이니까. 이사하는 날 생기는 소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기본적으로 이 웰빙인지가 결국은 뭘 갖고 오냐면은 그 받아들임이라는 거죠. 받아들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 능력이죠. 받아들임의 능력. 수용이라고도 하죠. 받아들임.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음 챙김 역시 받아들임의 힘을 키워주죠.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근데 받아들임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웰빙 인지, 긍정 심리의 웰빙 인지를 통해서도 받아들임의 힘, 기술을 양성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또 비슷한 말 말씀드릴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뛰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려니. 그래도 돼. 그럴 수도 있지. 다 그자 형제네요. 그자 돌림이네. 그그그그그그.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그러려니 그러거나 말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소음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소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괴롭히는 거예요. 즉 받아들임이 되어 있는 태도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저항.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반추. 계속 곱씹는 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남의 행동을 원망하거나 이런 거죠. 또 미래를 자꾸 걱정하거나 이런 이 저항. 이 저항을 내려놓게 하는 웰빙인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은 뭐 걱정 많은 분들은 뭐라 그랬죠? 그 티베트 속담.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그 가만히 음미해보면 말이 맞잖아요. 내가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거죠.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곰곰이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걱정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받아들임이 되니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대부분의 정신병리의 대부분이 회피 동기에서 와요. 회피 동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 또 회피 동기 내려놓는 데는 아주 명약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회피 동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웰빙 인지를 통해서 회피 동기를 내려놔요. 그러면 귀트임, 네, 귀트임으로 가지 않아요. 귀트임이 한번 생긴 분들은 좀 어렵지. 이미 귀트임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좀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그 유튜브에 또 음악들 많아요. 그 가사 없는 음악이 좋겠죠. 자기 일하는데 괜찮아요. 잔잔한 음악, 자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내가 틀어야 돼? 윗집이 조용해야지. 그런 마음 내지 마시고요. 그러려니 그냥 그래봤자 나만 손해인데 뭐 그러려니. 또 웰빙 위주의 급여리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어, 누군가에게 음, 고통을 주었다. 뭐 나도 이렇게 할까요? 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 말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타인 자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웰빙인지인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고통을 줬다. 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내가 밉다. 남편이 밉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고통을 주었어. 아들이 밉다. 딸이 밉다. 나도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딸에게 고통을 주었지. 친구 누가 밉다 지금. 아,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친구 마음에 고통을 주었지. 아니라고 난 아닙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어떤 자비심, 이게 좀 자비심을 양성하는 데 좀 도움을 줘요. 마음을 좀 열어주고 좀 너그럽게 해주고 시비지심을 좀 약화시키고, 이 저 같은 교사나 교수 이렇게 좀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직업병이 있어요. 이 시비지심이 강해. 시비지심. 옳고 그름. 너 오라 잘했어. 너 틀렸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품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이런 문장을 묵상해 보게 되면요 좀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좀 관대해집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요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근데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나면은 좀 뭔가 그 죄책감을 덜어버릴 때, 내가 좀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러고 나면 내가 조금 그 전에 지은 그 죄의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꼭 무슨 불교를 믿고 아는 걸 떠나서요. 사람 마음에는 좀 인과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인 정보처럼 있는 것 같아요. 인과라고 하는 게. 이건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동과 다른 사건 사이에 혹은 사건과 행동 사이에, 행동과 그 다음 사건에 그 인과관계를 동물들도 추론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이란 게 가능하죠. 아, 내가 레바를 누르면 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요. 인과. 특히 이제 사람은 인과 추론을 잘하죠. 그래서 아마 그 인과론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업보라든지. 이런 마음도 가진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음, 내가 왜 이런 이웃을 만났을까? 하필 왜 저런 힘든 이웃이 왔을까? 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인터폰 누르고 막 어떤 분들은 심지어 경찰도 부르고 막 이러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 고통을 준 적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가 그전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속죄하고 싶잖아요. 참회하고 좀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평소엔 잘 모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좀 쉽다는 거죠. 받아들임이.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안 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막 이런 온갖 시비지심을 동원하면서 이제 윗집하고 이제 막 붙게 되죠. 그럴수록 더 얽히게 되는 건데.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 근데 지금 당하는 고통을, 그래, 어쩌면 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을 좀 탕감한다. 그러니까 좀 탕감한다. 부채를 갚는다. 내가 돈을 빌어서 대출을 했는데
갚아나간다. 이런 마음도 좀 도움이 될지 몰라요. 어떤 분들한테는, 모두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도 있지. 왜 이런 이웃을 만났을까? 이런 받아들임이 되면요, 이 귀트임, 이 귀트임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 귀트임은 점점 강화될 거예요. 점점 미세한 소리가 더 잘 들려. 주의가 더 많이 가. 점점 더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이웃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심지어 칼부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감정 싸움으로. 이 감정 싸움은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인터폰 누르고 그런 일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뭐 경비실을 통하든지.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누가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김정호 교수 이거 지금 마음 공부할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 아파트 잘못 지은 거야. 근데 맞습니다. 네. 저는 건축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 공부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벽이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 저 바깥에 그 사무실 공간들은 이렇게 기둥 중심으로 만드는데 보호를 만들고 아파트는 이 그런 기둥 중심이 아니라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한번 공부를 좀 했어요. 층간소음. 이 벽으로 이 지지하면서 나가나 봐요. 그래서 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윗집 소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벽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옆집의 윗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벽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아래층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바로 위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사실 팩트예요. 팩트. 윗집처럼 들리지만 윗집이 아닌 경우 많다는 거. 이걸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한번 윗집하고 그런 그 싸움이 붙게 되면요. 그 다음엔 귀트임이 생겨. 귀트임이. 그러면 그전에는 안 들리던 사실 처음 원인은 다른 집에서 왔어. 다른 집에 무슨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들렸는데 그걸 윗집이라고 한번 해가지고 윗집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윗집에 그전에는 안 들렸던 윗집에 작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귀트임이 생겨가지고.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게 정말 불행의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자비심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웰빙 인지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지. 그걸 통해서 자비심 양성해라. 물론 자기 자비도 잊지 마시고요. 자기 자비, 타인 자비, 자기 자비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자비를 심 보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힘들지. 그래.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고통을 주었지. 이해하자. 내 마음 공부에 좋은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마음 공부로 기회를 삼게 되면 특히 성장 동기라 그러죠.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동기가 있죠. 성장 동기. 물론 스트레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동기 좌절이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소재잖아요. 내가 잘 소화만 시키면 이 일을 소화만 잘 시키면 소화. 내가 이 일을 내가 소화만 잘 시키면 이 스트레스만 소화 잘 시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성장 동기가 있어야죠. 이럴 때 모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미 있어지죠.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실행하고 싶죠. 급여리도 실행할 수 있고. 성장 동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해도 실행하고 싶지가 않죠. 실행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실행을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성장 동기가 없는 분들은 실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바깥만 고치려고 하죠. 박조건만 고치려고 하죠. 그럼 박조건을 고쳐도 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쪽에 이사가 버리면 조용해지니까. 근데 귀트임이 한번 생기고 나면요. 다른 집이 이사 와도 잘 들릴지도 몰라요. 귀트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받아들임을 도와주는 이런 거 자비무적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비무죠. 그래서 그 비무 자비무죠. 가끔 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절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뭐 글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비무죠. 기회로 삼는 거죠. 내 자비심을 양성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나를 향해서도 자기 자비, 또 타인을 향해서 타인 자비. 근데 이 감정 싸움이 생기면 아주 곤란해져요. 가능하면요, 이 타인 자비를 할 때 그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얼굴 알잖아요. 막 생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미 귀트임이 생기고 이미 감정 싸움으로 간 분들이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시고요. 그분들하고 좀 미소 지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자꾸 그려보세요. 자꾸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분노의 마음을 자꾸 하게 되면 안 볼 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 분심을 키우는 거죠. 그런 분노심을 키우기보다 마음 공부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비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뭘 선물도 하고 위층에 계신다면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뭐 이런 별 예민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은 자기한테만 쏘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열받죠. 아니 소음 때문에 왔는데 예민하다 그러면 나를 예민하다 그러면 그게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상대방이 힘들다고 올라왔잖아. 그 사람이 예민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은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 상담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첫째는 내담자를 시비지심으로 보지 않아요. 너 그러면 되냐? 너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그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따져주지 않아요. 혹은 엄마가 잘못했네 뭐 어쩌고 따져주지 않아요. 들어주죠. 그걸 전문 용어로 심리학에서는 밸리데이션 한다 그러는데 밸리데이션 뭐 우리말로 하면 타당화 이게 좀 말이 어색한데 수인이란 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 그 사람을 수용해 준다. 시비지심을 가지고 네가 옳았어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왜 상담가한테 가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자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래. 네가 잘못했고 요거 네가 잘못했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렇게 자꾸 시비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상담가한테 왜 갑니까? 상담가는 다 들어주거든. 쉽지 않은 직업이죠. 들어주잖아. 그냥 수용해 주잖아. 그러면 그 소음 때문에 막 달려온 사람도 일단은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수용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또 하나 잊지 말할 것은 아랫집에서 올라온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참 참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막 참다 올라온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최대한 수용해 줘야 됩니다. 내 딴에는 억울해도 내가 무슨 소음을 했다고 억울해도 일단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들어보니까 뭐 소음이 나는데 어떤 때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일단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팩트로 가는 거죠. 우리 집이 아닌 경우도 막 들리더라고요. 옆집에 저쪽인데도 벽을 타고 들리더라고요. 저도 참 소음 때문에 좀 힘들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감정 싸움으로 안 갑니다. 이걸 예방해야 돼요. 이거 오늘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인 층간소음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뭐 민원인과 대화한다거나 그 민원인을 대하는 그 창구에 있는 분들은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뭐가 좀 화가 꽉 차서 온 거야. 보통 사람처럼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다. 지금 굉장히 화가 많다든지 불안이 많다든지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노멀이 아니야. 정상인이 아니야. 아픈 사람이라고 돼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조금 봐주는 게 있잖아요. 마치 핸디 잡아주듯이 우리가 이제 뭐 바둑 둘 때 상대방이 나보다 급수가 아래면 똑같이 두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몇 점을 접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얘기를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상대방을 정상이라고 보게 되면 자꾸 시비지심이 나오거든. 근데 상대가 지금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민원 창구에 계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아랫집에서 막 달려온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막 참다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훨씬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니까요.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지고 나면 상대도 일단은 좀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쉬워요. 마음사회 이론. 막 분심에 나가 막 그 사람의 마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수용해주는 받아들임의 대화를 이렇게 받아주게면 그 분심의 나가 좀 내려가고 좀 그 사람의 좀 비교적 정상적인 나가 이제 마음 사회에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좀 대화가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대화에 있어서도 마음 사회 이론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상대를 대할 때 이거를 가지시면은 요 감정 싸움을 좀 예방할 수 있죠. 감정 싸움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일로 가게 되면 좀 소음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 싸움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웰빙 인지를 통해서 회피 동기를 해소하는 거, 또 자비심을 양성하는 거, 또 상대방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 시간이 거의 다 갔네. 내 지금 준비한 게 더 많은데. 그럼 이거 다음에 이거 층간소음 2로 가야겠네 또.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요 마음 챙김으로 층간소음 해결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웰빙인지로 층간소음 해결하기고 다음 주에 그럼 마음 챙김으로 어떻게 층간소음 해결하지? 그거는 기대하시라. 오늘 안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또 좋은 그 소감 또 질문 있으면 또 그거 받겠습니다. 자, 중간 명상 너무 또 강의가 길어서요. 1분만 중간 명상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우고 질의응답 화면을 가겠습니다. 요 노란색은 누가 좀 지워주세요. 제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 아마 좀 호기심으로 해보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잘 지워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질의응답. 네, 오늘 강의한 거나 혹은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그 궁금함 또 일상에 그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좋은 체험 있으시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없습니까? 네. 혹시 윤 선생님 뭐 오늘 준비되셨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음에 할까요? 네, 네, 뭐 네, 윤 저 선생님.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윤 선생님. 네, 좋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제가 네, 아닌가요? 좋습니다. 네. 아니면 좋습니다. 윤 선생님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헷갈리네요. 네. 다른 윤 선생님도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왜 지난주에 제가 층간소음 질문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저희 네, 네. 가족이랑 굉장히 잘 웃으면서 이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잠을 설쳤었는데 고민이 좀 있어서 네. 명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네. 계속 좀 중간중간 명상을 했는데 네. 확실히 그래도 물론 뭐 명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네.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진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음.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또 네. 그런 시간이 음, 되었었고요. 음, 또 음. 밤늦게 잠이 안 오면은 꼭 그런 깊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교수님 해 주셨던 음.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만난 게 참 네. 대단한 인연인데 네. 이게 좋게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 그런 것들에서 그냥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네. 서로에게 또 좋은 것들도 나누어 음. 주면서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음. 것들만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조금 음. 더 좋아지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마음 챙김도 기대하십시오. 너무 기대됩니다. 교수님. 저희 엄마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네.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말씀을 그렇군요. 하셨는데요. 또 네. 이 강의 들으면서 또 웃고 계세요. 네,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구성지 우리 마음 MPPT에서 이 마음 지식 네 가지 중에서 이 구성주의 중요하죠.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뿌리 내렸는가. 우리 구성주의 그림 네, 7번. 네, 부탁합니다. 결국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스트레스든 웰빙이든 구성되는 거다. 내가 구성한다. 이 층간 소음 자체가 아니라 내 안의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특히 나의 욕구, 생각, 행동 이것들이 안조건의 핵심이고요. 이 동기, 인지, 행동이 경험을 만들고 있다. 어떤 분은요. 층간소음을 해소한 분 중에 제가 댓글도 몇 개 봤는데 그분은 대단한 그 관자재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그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는 관자재란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을 자유자재로 한다. 관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소음으로 안 들어. 음악으로 듣는데 음악으로. 대단한 경지죠. 보통 경지가 아니죠. 위소음을 경지로 들어. 여러분, 도시의 소음이 시끄럽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열흘을 헤맸어. 물도 못 먹고. 막 헤매고 헤매다가 저 어디서 도시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해. 짜증 날까요? 반가울까요? 엄청 반가울 거예요. 와, 도시의 소음. 와, 도시다. 드디어 도시를 발견했다, 내가. 이거 실화이기도 해요. 사막에서 헤매다가. 어떤 분이 이건 실화인데 사막에서 뭘 무장강도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이제 살아남아왔는데 그다음부터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달라졌다는 거야. 이분이 이모였는데 이모가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대. 자기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짜증도 안 내고.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세상에 대한 욕구가 달라진 거죠. 이 나가 달라지니까 환경이 똑같은 조카라고 하셔도 조카가 달리 보이는 거죠. 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더 뭘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구성주의,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잖아요. 일체유심조. 유심,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게 마음 공부의 최고수는 정말 일체유심조를 마음대로 하는 분인데, 이거는 이 말 갖고는 안 되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는 이런 실력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좋은 마음 공부로 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일체유심조의 기술, 관자재의 기술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느냐, 그러면 이 경험,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험이 좀 달라지죠. 그런 마음. 내가 정말 아주 힘든 곳에 있다가 살아났다. 내가 어딘 납치돼서 죽을 상황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그럼 뭐 윗집이 시끄럽든지 말든지 신경 쓸까요? 내가 살아난 것 자체가 행복한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윗집 소음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별이 별거 아니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건데 내가 자꾸 회피동기를 만드니까 그게 점점 더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조금 마음 공부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피님 또 재밌는 얘기 해주셨네. 저도 혼자 등산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음악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에게 화를 냈는데, 흐린 날 산에 혼자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짜증 날 때 있죠. 요즘은, 옛날에는 할아버지들만 그랬는데 막 라디오 켜놓고 하시는 분들, 뽕짝 무슨 뉴스 막 틀고 하시는 분,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도 무슨 팝송 틀고 가. 이제 나이가 바뀐 거지. 이제 팝송 듣던 사람들이 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팝송 듣던 분들이 늙어갖고는 이제 또 팝송 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지금 소피님 말씀처럼, 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무서울 때 그런 사람 소리 들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에게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호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박조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박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 박조건을 내가 어떤 욕구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죠. 내 감정이 달라지죠. 내 몸의 내 몸의 반응, 감각이 달라지죠. 네. 소피님 채팅창에 또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또 좋은 사례 있으면 또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김 선생님, 네, 바다님이시죠? 저의 위아래층 분에게 건평행성 보내게 됩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마음 공부로 삼으시고, 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선생님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윗집 아이가 휴일 아침에 다다 뛸 때도 많이 참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잘 참다가 두통이 있는 날은 참기 어려웠는데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힘들죠. 내 편안하게 정말 쉬고 싶은 곳인데,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소음을 내가 견뎌야 돼?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로 삼으면은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이익. 나를 괴롭히는 손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성장 동기를 내면 이익이 되는 거죠. 좋은 기회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방법이 나와요. 잠시 다른 데 나가거나, 다른 주변에 뭐 공원에 가거나, 다다다 할 땐 좀 잠시 뭐 내가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가거나 책 들고 나가서 또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은 또 공원에 가거나, 요즘은 또 서울은 어디나 가면은, 지방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천변이 참 걷기 좋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걷기도 하고 싸우지 마시고 잠시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방법은 많이 나와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이런저런 그 행동적인 방법, 뭐 생각의 방법, 욕구의 방법,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0시 1분이 돼가지고요. 마무리 명상하고 또 아까 윤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뭐 다음에 또 생각나시면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생각나시면 제가 보기엔 또 좋은 경험하신 것 같아서 나눠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다님도 요즘은 또 어떠신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다음 기회 되면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고 또 그 밖에 분들도 요즘 또 긍정이님이 잘 안 보이시는데 너무 잘 지내니까 잘 지내서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공부엔 졸업이 없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시다가 또 뭐가 걸리면 다시 또 오시겠죠, 뭐. 네. 그러면 마무리 1분 명상하고 또 여러분 채팅창에 또 소감이나 또 질문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명상 1분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오늘 소감이나 또 오늘 또 마음 공부와 층간소음 원 했습니다만 그 코멘트가 있거나 사례가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코멘트, 또 소감, 네, 무슨 사례 있으시면은 또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님 말씀도 재밌네요. 네. 소피님 말씀 들으니 층간소음에 대해 라디오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뛰어놀아서 아주머니가 아랫집에 사과를 하면서 먹을 것을 선물했는데 아랫집 할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나서 좋다고 하셨대요.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동안 너무 조용해서 너무 적적하고 쓸쓸했는데 아이들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가우셨대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아, 이것도 참 좋은 사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소음이라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공격하는 소음이라고, 그걸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인지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할아버지처럼 적적했는데,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저 위에 아이들도 살고 있네. 나의 같은 인간 동포가 살고 있네. 이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참 물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뭘로 볼 것이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티베트 스님들은 또 티베트인들은 신심이 깊은 분들은 그 몸에 통증 느낄 때 진통제를 먹지 않고 진통제 주사를 안 맞는다잖아요. 왜? 그거 맞으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아픔을 온전히 경험해 주겠다. 그때 내 전생의 업이 탕감된다. 혹은 이번 생에 지은 업이 탕감된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도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경험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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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기 자극,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기, 내가 좀 마음 공부하려는 동기를 다시 한번 또 다잡게 되고 우리 인간이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고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백 선생님 급여리가 더 확장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주문으로 사용해 봐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배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았는데 끝날 무렵에라도 들어오기 잘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never보다는 late, 늦는 게 never보다는 좋다 그런 말이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피님 말씀도 참 훌륭합니다. 네. 타인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 자비만 했었는데 나만의 공평 형성이 진정한 공평 형성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타인 자비 또한 나를 위한 자비인 것 같다. 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 나누 팔복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 보면은 이기심을 이용하세요. 100% 이용하세요. 이기심을 이용하다 보면 이기심이 치료가 돼요. 참 묘하죠. 이기심을 통해서 이기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나를 타인을 너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참 묘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오늘 한 주 건강하시고 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